그 가운데 한번 끊고 가요. 지금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조국 가세연에 승소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5천만 원 배상하라. 요건데 요거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얘네들이 가세연 애들이 방송을 해서 난 진짜 가세연 있잖아요. 걔네들이 보도한 것 중에 사실이 가까운 건 하나 있어요. 이준석 성당나.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짜뉴스야. 근거도 없이.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밑에 얘기요. 방송 내용.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아무 근거도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5천만 원인데 이게 아마 3억짜리 소송이었을걸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 김용호, 연예부장 김용호는 원고 조국에게 1,0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가세연하고 강영석, 김세희는 또 피고 김용호랑 공동하여 800만 원. 그래서 조민 씨한테 3천만 원. 아들한테 1,000만 원. 그리고 동영상 7일 이내 삭제하라 이건데 이거는 지금 그거 항소하겠죠?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싸게 같아요. 나와서? 예, 싸게 나와서. 왜냐면 이게 정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네들은 장사 톡톡히 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과연 얘네들이 이걸 하면서 5,800만 원만 벌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홍가희 씨 관련된 이야기할 때 그 조선일보 상대로 해서 5천만 원 승소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5천만 원을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얘네들이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조선일보는 5천만 원 줄폭 잡고 그런 기사 또 쓸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800만 원 그까짓 거 줘버리지. 하도 얘네들이 유튜브 수입이 얼만데 들어온 사람들이 얼만데 해버리고 또 방송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그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 내용에 보면 손해액의 3배만큼을 지급을 하게끔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약하다고 봐요. 얘네들이 얻은 이득의 3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저런 걸 떠나서 3억짜리 소송인데 5,800만 원 인정해 줬잖아요. 5,800만 원 인정해 주면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항소 안 하겠다 생각하는 게 5,800만 원보다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거예요. 항소해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송 비용이라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조국 교수님은 3억짜리 소송을 제기했는데 5,800만 원 이기면 보통 이런 경우에 소송 비용이 7대1 정도 나와요. 소송 비용이 800만 원 나왔으면 조국 교수님이 700만 원 내고 가세연은 100만 원 내고 이렇게 나와요. 비율로 나오거든요. 법을 바꾸자. 아휴. 가짜뉴스로 상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진짜로. 역겨워서 그래.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포르쉐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돈이 되잖아요, 돈이.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안 언급한 것만 가지고도 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가세연이 했던 짓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진짜 돈 벌고 이걸로 계속해서 이슈 생성하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거 진짜. 이번에 그 유시민 장관 그 한동훈 관련한 재판도 그런 거거든요.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거든. 알고도 가짜인지를 알고도 그걸 이야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게 보잖아요.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 가짜인 걸 알고 그냥 막 질렀던 거거든. 근데 법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나 그렇게 믿었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아니요. 결국은 법원에서도 얘네들은 허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손해배상 의무 액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얻은 이득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는 법이 원하는 건 결국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불법이 적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법이 원하는 건데 과연 5,800만 원 때려가지고 얘네들이 또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걸 제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판결이 정당한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800만 원? 정말로 방송 한 편 해가지고 얘네들이 끌어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렇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먹었습니까? 지금 사실 문 대통령 사저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예, 결국은 돈이거든요. 유튜브가 예.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코인팔이잖아요. 다른 아유. 자, 여러분 그대가 조국 지금 영화 안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댓글창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대가 조국 봤다 1번. 곧 볼 예정이다 2번. 한번 찾아보세요. 또 볼 거다 3번. 봤냐 안 봤냐. 또 볼 거다 3번. 봤냐 안 봤냐. 봤냐 안 봤냐. 또 볼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대가 조국 봤다 1번. 안 봤지만 볼 거다 2번. 봤는데 또 볼 거다 3번.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동네 맘들한테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단체로 영화 보러 가더라고. 새날도 뭐 그 보는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대가 조국 지금 30만 넘었고요. 찾아보면 지금 있고 우리가 또 공지로도 하나 올려드렸죠. 그 광주에 광주에서 지금 또 그때 그런 거 있잖아. 그대가 조국 영화 보러 갔다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전주에서 최초 상영으로 봤잖아요. 그때 정말 약간 감동이었던 게 몸이 불편하신 그 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부축을 받으면서 영화 관람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쨌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국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뭉클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다면 네, 극장 가깝잖아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표본이 12,000명인데 거의 봤다 안 봤다 비율이 9대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9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새날 구독자가 60만 명이기 때문에 54만 명이 봤어야 돼요. 네, 현재 12,000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12,000개잖아 지금. 표본이 12,000개인데 이게 이거 굉장히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는 것 같아서 아직도 60만이 안 됐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서글픕니다. 최소한 60만 넘어야 됩니다. 60만 9천 명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아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슬플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나면은 진짜 전투력이 생기고 더 싸워야겠다는 뭔가 희망과 함께 울분을 주지만 그게 원동력이 돼서 더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손수건을 들고 갈 게 아니라 마우스피스를 물고 가셔야 된다고. 이가 득득 깔리니까. 저는 우황청심만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가발을 드세요. 근데 그냥 영화로 봐도 잘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맞아. 그 뭐라 해야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내용만 기대하고 이렇게 방금 마찬이 말씀하신 서사라든지 화면미 같은 건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별로 기대 안 하는데 의외로 잘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의외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기사로 봤던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떻게 받았는지 그 조사 같은 것들을 그때 심경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금방 동의하시기 쉬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관련해 갖고요. 페이스북에 그 굉장히 재밌는 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조은영 씨가 올린 페이스북이에요. 어제 올린 건데 한번 봅시다. 친한 또래 신부님, 그대가 조국 보시게 하기 플러스 신부님으로부터 온 감상평. 최근 미사 후 술자리에서 신부님과 내가 모두 창녕족 씨인 것에 대한 잡담을 하던 중 신부님, 또 창녕족 씨 누가 있죠? 아시죠? 조국, 나쁜 놈. 다른 사람들 다 아무 말 없이 의아한 표정이었고 나도 의아한 표정. 신부님,
나 신부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너무 속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분위기 싸해짐. 신부님 죄송해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렇죠. 언론은 그렇게 몰아가죠. 근데 신부님 혹시 그대가 조국 영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 싫으시면 제가 영화 티켓 쏠게요. 신부님 볼게요. 꼭 볼게요. 나 보고 감상평 A4 용지에 써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대가 조국을 보시고는 아래 감상평을 보내주셨다. 종교와 정치는 별개다라는 신념하에 살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사제를 지망했던 나에게 있어 어른들에게 줄곧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제가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 사제가 아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아마 많은 경우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제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가 어른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낳게 만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 때에도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진보의 경향으로 기우는 사제단, 신학생들의 분위기 안에서 투표를 할 때 진보 쪽에 표를 주는 것 정도였다. 2013년에 새롭게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리로는 수긍하면서도 내 마음은 그저 관심이 없었다. 부끄럽지만 신부가 되어서도 정치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신부로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배우고 사목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다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 것은 하나의 성령의 이끄심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 영화를 통해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고통받고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다. 단순히 한 개인이 한 가족의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을 그대로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의와 진실, 복음, 생존에 추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라는 존재의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도 칼날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에 목매는 사람들에 의해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고 짓밟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 안에서 특히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치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하루빨리 진실과 정의가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성령께 청하며 이 영화를 보게끔 만들어준 조 씨에게 감사드린다. 카톡으로 한두 줄 느낀 바를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워드에 길게 감상평을 보내주셨다. 조국 나쁜 놈에서 그것이 왜곡된 것임을 아시게 되고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참 기뻤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래 이 영화를 봐야 할 사람이 명확해졌다. 이번 주말엔 또 누구랑 볼까? 그대가 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밥가리 같은 거죠.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냥 조국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직접 물어봐. 조국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럼 몰라요. 이게 문제야. 조국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언론이 만든 일종의 악마화란 말이에요. 이재명 똑같습니다. 악마화의 결과물.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586이 부패했다. 586이 뭐가 문제인데요? 모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애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뭔가 사과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조국.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만들어버린 그 프레임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프레임으로 보면 조국 불쌍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검찰개혁 나섰다가 지금 검찰의 칼을 맞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는 영웅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요. 사람이라는 게 있거든. 빨갱이 프레임에 놀아나서 계속 빨갱이라고 느껴서 말하지 못하는 세뇌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댓글창에 관련한 무슨 영상 올라오면은 죄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아야지. 그러니까 조국만큼 털면 니들은 사형이야 이 새끼들아.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 정말. 아무튼 그대가 조국 이번 주말에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방송 보고 있는지 다 아는데 박지현 씨 이 영화는 보시고 얘기하시죠 나중에. 한번 초대할게요.
옛날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초대를 했는데 그냥 일십했잖아. 일십. 그렇죠. 읽고 그냥 댓글을 안 했는데 한번 나오세요. 나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게. 아주 건방지다. 팩트는 안 와?